말하는데 채권까지. 그 중에 재화, 중에 어떤 재화? 유채물. 무채물이 아니라 유채물. 유채나 유형이나. 자, 그런 자산. 자, 얘의 특징은 뭐냐? 첫째, 얘는 소속이 어디예요? 비유동 자산에 속한다. 또 한 가지, 물질적이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만지면 느낌이 있는 물질적이다. 물질적이지 않는 자산, 바로 무채물, 특허금 같은 거, 기술이나 막 이런 것들. 그죠? 눈에 안 보이는. 그래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니까. 자, 물질적이다. 또 하나는 1년 그 이상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1년 넘게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 또 중요성, 영업용이어야 한다. 요걸 이해 못하면 업무용 이렇게도 한번 해석을 해보라 했죠. 머릿속으로. 업무용이라는 말은 안 나와. 시험에 항상 안 나오는데 우리가 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업무용, 영업용 그러면 이해될 것 같아서 우리 업무 보는데 사용한다 이거야. 파는 게 아니라. 알았죠? 자, 또 뭐 있다? 감가상각이라는 큰 특징이 있다. 이게 특징들이에요. 유형자산 특징. 감가상각. 그럼 감가상각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의미를 먼저 설명하고 있고. 자, 얘가 만약에 봐봐요. 얘가 비품이라 하자. 에어컨이라 하자. 그렇다고 에어컨을 잡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죠? 이거 매달 이거 떨어져서 안 돼. 자, 얘가 에어컨이라 하자. 비품. 자, 이거 새 거 100만 원 주고 샀다 하자. 자, 분개해 볼까요? 대변의 현금 100만 원, 차변의 비품 100만 원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재무상태표 차변에 현금이 100만 원, 대변 사라졌다. 그런데 비품 100만 원 다시 새로 들어왔으니까 자산의 총액은 변함이 없다. 그럼 자산 총액 변함 없다는 얘기는 비용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맞죠? 비용은 돈만 나가는 거예요. 맞죠? 이제 방금 비품을 돈 주고 사왔을 때는 자산의 총액이 변함이 없다. 이런 말이 가끔 이론에 나와요. 자, 방금 분계는 자산의 총액이 변함이 없는 분계. 고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산이 바뀐 거야. 현금 자산이 없어지고 비품이라는 자산이 들어왔으니까 자산이 바뀐 거야. 교환하듯이. 고로 비용이 아니다.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알았죠? 그런데 말이에요. 현금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 가치가 안 떨어져. 현금은 그대로 100만 원이야. 맞나요? 네. 근데 얘는 가치가 떨어진다. 왜? 처음엔 새 거지만, 처음에는 100만 원 가치가 있는 새 거지만 이거 자꾸 사용해 봐요. 이거 헝거가 되고 중고가 되잖아. 그럼 이 값어치가 계속 떨어진다고. 같은 자산이라도 현금 같은 자산은 가치가 안 떨어지는데 이 비품이라는 자산은 가치가 떨어진다고. 세월이 흐르면. 그죠? 네. 자, 그래서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사용해서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은 뭐 하는 거냐?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얘를 가치가 떨어지는 거는 떨어지는데 왜 떨어지게 해느냐 하면 얘를 사용하기 때문에 떨어진 거야. 그럼 왜 사용해야 돼? 장사를 하려면. 에어컨 없이는 장사 안 돼요. 더워서. 그러니까 결론은 업무용으로, 영업용으로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에어컨이 필요했고 에어컨을 사서 돌리다 보니까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다. 고로 장사를 위한 가치가 떨어지는 거다. 알았죠? 그게 영업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요? 네. 영업용들은 다 그래요. 장사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장사 잘 되기 위해서. 영업이라는 건 장사 아니야. 그죠? 영업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럼 그 효과는 어디 있어요? 제품 매출이란 수익이 크게 수익이 창출될 거라고 믿고 비용이 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이걸 영업적인 비용. 그래서 판관비란 말이야. 알았죠? 그 비용 이름을 감가상각비를 하자. 근데 그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할 거냐? 비용화 시켜주자. 가치가 떨어진 만큼을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잡아주자. 어떤 비용?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출된 비용으로 잡아주자. 어떤 수익? 그렇게 해야 시원한데 여기 틀어놔야 손님들이 와서 여기 그 사해가지. 그죠? 그러니까 제품 매출, 상품 매출을 위한 비용 아니냐 이거지. 안 됐을 때 결론은? 네. 그래서 판관비이기도 하고 그 비용을 잡아주자. 그러면 얼마를 비용 잡아줄 거냐? 이거야. 그럼 얘를 한 20년 사용한다. 그러면 20년 동안 장사할 거 아니냐?
그래서 20년 동안 하자. 그 마음 그렇게 하고 싶으면 꿀떡 같지만 그 전에 고장날 가능성이 많으니까 5년 안에 5년 동안만 비용으로 처리해 주세요. 5년 동안만. 알았죠? 5년 동안 나눠서 비용화 시켜주세요. 알았죠? 그럼 자 100만 원이 새 거였어요? 나누기 해봐. 나누기 5년 해봐. 1년에 얼마씩이에요? 20만 원씩 비용 잡자. 왜? 대변의 수익은 솔기해서 대변의 1년치만 수익을 잡았습니다. 그 해마다. 그럼 차별의 비용도 1년치만 거기다가 대직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상대해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야 그 해에 당기 수익이 나오죠. 그죠? 그렇게 해서 몇 년간? 5년간. 5년간만. 5년 동안 나누어서 비용화 시키자 이거예요. 그 효과가 5년은 나올 것이다. 그래서 1년에 20만 원씩 비용으로 잡아주자. 어때? 됐나요? 이때 감가상각은 취득하면서 감가상각 계산해야 돼요. 사용하면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계산할 때. 감가상각 뜻이 뭐예요? 같이. 사용할수록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내년 여름에 쓸 거를 올 겨울에 아직 몇 개월 남았어. 반년 이상 남았는데도 얘를 사요. 왜? 세일이야. 그럼 언제가도 살 거니까 미리 사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그럼 사자마자 바로 감가상각? 그건 아니다. 고로 시작. 취득 시점뿐이 아니라 사용 시점부터 감가상각 계산한다. 알았죠? 근데 말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자마자 바로 사용했다는 얘기 알죠? 근데 굳이 말을 하면 10월 달에 샀는데 사용은 내년 6월 달부터 했다. 그러면 내년 6월부터 감가상각 하는 거야. 날짜가 있다면, 날짜? 근데 날짜가 없다면 사서 바로 사용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가. 네. 따로 사는 날, 따로 사용하는 날, 날짜가 따로 있다면 그렇게 하는데 따로 없다면 뭐 사자마자 바로 사용했다 이렇게 간주하는 거예요. 알죠?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네. 그걸 뭐라고 한다? 시작. 감가상각. 감가상각은 뭐다? 비용화 시키는 거다. 그죠? 그러면 취득 원가가 매년 달라져 안 달라져? 달라요. 원가가 달라지지 가격이 떨어지니까. 네. 그래서 매년 원가를 얼마로 잡아줘야 되나? 이게 감가상각의 주 목적. 비용화 시킨다. 이거는 부목적. 알았죠? 주 목적은 원가를 이 자산의 원가를 매년 가격이 떨어지니까 매년 얼마로 원가를 잡아줄 거냐. 당연히 주를 넣을 거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를 원가로 잡아줄 거냐. 그게 감가상각의 주 목적. 알았죠? 부목적은 얼마를 그 해마다 가치가 떨어지는 비용을 잡아줄 거냐. 그것도 목적은 목적인데 주가 아니라 약간 부목적. 알았죠? 그럼 주목적은 원가의 배분. 원가를 매년 얼마로 잡을 거냐는 그 원가의 배분. 딱 그 단어만 기억하세요. 감가상각의 주, 완전히 제1바다의 주된 목적은 원가의 배분. 그 나머지 부목적이지만 시험은 주목적만 찾아요. 맞죠? 부목적은 많으니까, 여러 개니까. 안 찾고 주목적만 찾아요. 주목적이 뭐라고? 원가의 배분. 알았죠? 자, 여기까지 전체적인 감을 잡아놨어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하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대한 이 대상들이 뭐뭐냐 이거야. 이제 이런 내용으로서 여기에 유형자산으로 보는 대상. 우리 재고자산 하면 판매용인, 상품재고, 원재료 재고품 4개만 범위로 잡았듯이 알죠? 여기에 해당되는 대상 뭘까요? 토지 건물. 토지, 건물 맞나요? 네. 구축물도 포함한다. 굳이 말하면 알았죠? 다음 차량, 문방구, 기계장치, 비품.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죠? 맨날 짝을 지어서 맨날 같이 설명했죠? 네. 제발 좀 같이 움직이라고 내가 맨날 처음부터 우리 만날 때부터 저렇게 묶어서 얘기했어요. 얘들이 바로 유형자산 맞나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 더 배울 게 있어요. 추가로 먼저 배울게. 뭐 하나 더 배울 거냐 하면 요거 하나 더.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개념하고 하나를 더 배우자. 자, 영업용, 업무용으로 토지를 사고 건물을 샀대요. 우리가 제조업이니까 제조업을 하기 위해서 공장 건물 짓고
공작업을 지으려면 땅이 필요하고 그 땅에다가 공작업을 짓고 기계를 넣어서 돌리고 있대요. 그럼 땅이나 건물은 우리 주 업무로 쓰고 있는 거 알죠? 이걸 우리는 영업용이라고 해요. 알죠? 우리가 제조업인데 봐봐요. 제조업인데 땅을 사고 건물도 샀는데 그냥 월세만 받고 샀어. 업무용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죠? 이게 비업무용. 이럴 때 뻔할 뻔자로 땅값 오르를 기다리는 그런 거밖에 더 이상 생각을 못해. 투자 부동산으로 하면 알았죠? 네. 근데 얘는 영업용일 때 이 말 쓰는 거예요. 영업용일 때 저 단어를 써야 돼. 영업용이면 저 단어를 쓰라고 영업용일 때 쓰는 단어를 저렇게 딱 규정을 지어놨어. 알았죠? 그걸 구분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자, 그런데 이제 하나 더. 건설중개사는 뭐냐? 이거예요. 잘 봐요. 토지를 10억 주고 샀다. 시작. 대별의 현금, 차별의 토지 10억. 그런데 토지 위에 또 건물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건물은 3억 달래요. 그래서 대별에 다시 따로 할 필요 없이 대별의 현금 13억. 차별의 토지는 10억. 건물은 3억. 이렇게 분개해야 돼. 알죠? 토지와 건물 다른 거야. 같은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분개하면 영업용으로 샀을 때 쓰는 말이야. 알죠? 그러면 방금 특히 이제 건물은 존재해요 안 해요? 지금 건물이 지금 3억짜리가 존재하는 거. 존재하니까 건물이라고 돈까지 주고 샀지. 그죠? 아니 건물 없는데 돈까지 줄 리가 있나? 근데 이제 문제는 땅만 있는 거 샀어요. 그럼 토지만 사는 거야. 그걸 우리는 나대지라고 그래. 그걸 전문용어로 우리 토지 땅은 있는데 땅은 용도에 따라 지목이 우리나라 땅의 지목은 28가지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건물을 지어져 있거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부를 때 지목은 대지예요. 돼지가 아니라 꿀꿀이가 아니라 대지. 알았죠? 대지가 뭐예요?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건물을 지어져 있는 땅, 개발이 가능한 땅을 우리 전문용어로 대지. 그러면 대지에는 이제 건물이 있으면 나대지. 없으면 건물이 없이 땅만 있는 걸 나대지. 또는 나지라고 해요. 나지, 나대지. 건물이 있는 땅은 그냥 대지. 대지와 건물. 알았죠? 그럼 이 대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땅들을 대지. 자, 고구마를 심을 있는 땅은 밭. 자, 지금 젖소가 놀고 있다. 그 땅은 목장물이지. 맞죠? 맞죠? 네. 자, 이런 거 벼가 뭔지 알아요? 벼? 쌀. 벼에서 뭐가 나와요? 쌀이죠. 굳이 벼를 본 적은 있어? 요새 누렇게 벼 있잖아. 나가면. 많이 입고 있죠. 그게 벼가 어디에 심어져 있어? 농지. 논. 네. 논 알죠? 논. 네. 논하고 밭은 다른 거 알죠? 네. 쌀은 어디서 나와? 벼는 논에서. 논에서 생산되죠. 고구마는 밭에서. 밭에서, 감자도 밭. 밭에서, 고추도. 밭. 잘하네. 밭하고 논하고 달라요. 네. 요새 이런 것도 설명해야 돼. 옛날 같은 거 설명해도 되는데 못 본 사람도 많대. 이렇게 환장하는 거야. 쌀이 어디서 나와? 그럼 쌀나무도 그래요. 그죠? 그건 쌀나무도 틀만 하지만 나무가 아니라. 자, 어쨌든 간에 요새 사람 그런 데잖아. 계절 과일을 모른대잖아. 봄이고 여름이고 매일 과일은 나오니까 우리 때에도 뭐예요? 꼭 수박은 여름 돼야 먹었지 못 먹었어. 근데 요새는 하우스에서 키우면 겨울에도 먹어. 알았죠? 딸기를 겨울에 못 먹어. 그죠? 그럼 요새 봄에 나는 과일 그러면 사람들이 몰라요. 그죠? 이거 다 봄에 난대. 안 나는 게 어디 있니? 할 말이 없어. 그죠? 어떤 과일이 맛있나요? 좋아하는 과일 있어요? 과일이 없어요? 좋아하는 것도? 참네. 신기한 사람이네. 과일. 우리 어릴 때는 과일도 못 먹고 대신 어릴 때 먹는 과일은 진짜 우리 어릴 때는 이 하우스라는 개념이 없어요. 시골 어디 가도 하우스란 비닐하우스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죠? 다 전부 다 햇볕을 그대로 하고 그때가 돼야 나오는 거죠. 그죠?
그죠? 지금은 맛이 없어. 과일을 보면 향이 없어. 향이. 아, 노지가 아니라서 향이 없어. 우리 때는 그냥 다 노지 아니야. 그죠? 그냥 햇빛 보고 그대로 자라서 향이 진짜 향이 되고 딸기 향도 얼마나 막 풍기는데 근데 요새는 딸기를 바로 먹어도 맛도 안 나고 어우 수박 냄새가 팍팍 풍기죠 쪼개면 네. 그게 진짜 수박인데 요새는 뭐 수박 냄새인지 참외 냄새인지 구분도 안 되고 응? 그죠? 우리 때는 다 훔쳐 먹었어요 어릴 때. 소리 하셨구나. 근데 동네 사람들이 주인이니까 다 빠줘요. 더 먹어 막 이래요. 빠줘요. 일하는데 안녕하세요 막 이거 이리 와 그래가지고 야 같이 가서 먹어라 그러면 막 빠주고 막 그랬다고요. 요새 그랬다가는 바로 그냥 도둑놈이라고 몰리죠. 세상 참 착각해요. 그죠? 우리 10대 때는 시골에서 남의 집 닭을 다 반에 훔쳐와가지고 삶아먹고 해도 뭐라는 소리 안 했는데 네? 요새는 큰일 날 일이지만 참 재미가 없어. 추억이 없어. 요새 사람은. 근데 PC방 가서 게임한 추억이나 있을까? 응? 요새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어. 요새 20대들은 어디서 데이트해요? 물어봤는데 어디서 해요? 뭐 탈출방?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하지? 모여서 뭐 게임하는 게 있다며 뭐 무슨 방 모여서 뭐 무슨 뭐 이렇게 카드 가지고 뭐 놀이하고 뭐 그런 데서 하거나 차 한잔 마시고 그래서 우리 애들은 그렇게 안 피웠어요. 제발 그런 데 가지 마 그랬어요. 그런 데 가면 돈 달라지 마요. 그럼 아빠 어디 가요? 그래서 데리고 다닌 거예요. 우리도도 데리고 다니고 강촌도 가고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바닷가도 가고 이렇게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데이트를 해도 그렇게 하더라고. 다 배운 게 그거라고. 항상 외곽으로 어딜 가서 원룸만 얻어서 1박 2일 막 이런 거. 다 그런 식으로 예약 다 해놓고 가서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 식으로 어디 가서 처음 그게 지금 맨날 그 시내바닥에서 모여서 그게 뭐야? 술만 마시고. 그런 데이트는 참 너무 그렇지 않아? 그죠? 낭만도 없고 추억도 안 남고. 그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런 데 보면 이렇게 외곽으로 집사람하고 데이트하다 보면 그런 데도 보면 젊은 사람들이 이어폰 두 개 서로 꽂아가지고 외곽 거기 있잖아 둘레길 어? 같이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도는 거 보면 멋있죠. 아무리 20대라도 시내바닥에 앉아서 커피 한잔 마시는 거 까딱까딱한 거 훨씬 낫죠. 그런 낭만이 있는 그죠? 가끔 가는 그런 경우 많아요. 엊그제는 지난주에는 그런 데 보셨어요. 술집에 그 주막처럼 생긴데 왜 막걸리도 많이 팔고 전도 많이 파는 그런 집 있잖아. 집도 옛날 집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분위기도 옛날 집 분위기 막 이렇게 그런데 알죠? 알죠? 우리도 그런데 그래서 나는 그런데 가면 다 우리 같은 사람이 있는 줄 알았어. 안 그래. 가니까 우리만 빼고 다 20대야. 20대들도 그런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그지 않아요? 그 등도 옛날 등으로 이렇게 달아가지고 알죠?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망석 깔아놓고 테이블 놓고 이렇게 진짜로 그런 되게 룸을 만들어서 그죠? 문이 없는 그런 토담 이렇게 담을 놓고 이렇게 문처럼 그냥 이렇게 장치를 그렇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우리가 가까운데 네, 그런데 단골인데 가봤더니 도토리묵 이런 데 막걸리 이렇게 지어서 먹는데 20대들 많더라. 다 20대더라. 우리만 빼고 그래서 내가 또 그걸 잘하니까 또 데리고 갔지. 가가지고 또 한 잔 샀지 뭐. 야 괜찮냐 했더니 분위기 괜찮은데 이래. 좋자 그죠? 오늘 자세요. 사는 게 그거지 뭐야. 라이브도 좀 들으러 가고 우리는 주로 라이브 아니면 술 안 먹고 라이브 아니래도 가는 데 하나 있다. 레코드방 돌리는 건데 레코드방 수천 년 이런 거 되게 좋아해. 그 다음에 옛날 팝송도 없는 게 없어. 얘기만 하면 착착 틀어주잖아. 60대 팝송, 60년대 나온 거, 막 이런 거. 너무 좋죠. 자, LP 바라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여기가 어디야? 인천이지 참. 저 강수 그쪽으로 가면 발산도 그쪽에서 주로 이제 데이트 많이 하고 강서구 이쪽으로 주로 많이 해요. 저는 집업 부처인가 막 넘어가니까 그쪽 모이면 대부분 다 와요. 그쪽으로 다 친구 후배들. 그
여기 보면 LP바가 좀 있어요. 스카이라운지 쪽에도 있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그래도 한때 좀 잘 나갈 때는 다 양주 티핑해놓고 야 알아서 지나가다가 생각나면 내 거니까 먹어라 이제 이러면 오늘 가면 없어졌어. 친구들 후배들 와서 다 먹었어야 돼. 알았다고 다시 하나 또 먹고. 그럼 참 잘 나갈 때는 그랬다고 지금이 아니라 지금 거지고 알았죠? 근데 오히려 술값이 덜 들어요. 걔는 안주값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가족 구석에 나오고 골라놓고 말지 뭐 굳이 안주 필요 없잖아. 한 투자 먹고 저거 음악 뭐 그죠? 재즈 음악 나오잖아. 그러면 직접 딱딱 숨겨주기도 하고 그래요. 재즈 나오면 그거 들으면서 이제 한잔하고 오곡하고 참 그립다. 자 이번에는 잘 들어요. 얘는 뭐 하느냐? 잘 들어요. 신축입니다. 자, 기존에 있는 건물을 3억 주고 사면 차변에 건물 3억이에요. 알았죠? 그런데 건물이 없었어요. 토지만 3억 주고, 2억 주고 샀어. 차변에 토지 2억, 대변에 현금이요. 그럼 내 땅이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뭐 하려고 샀어요? 신축하려고. 새로 건물 치우려고. 그러면 건물이 있을 때 건물 주고 산 게 치도금가잖아. 기존에 있는 건물이 있는 건 차변에 건물 하고 돈 주고 산 게 치도금가잖아. 근데 얘는 원가가 없잖아 아직. 건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잖아. 그러면 내가 신축 건물 지으려면 그 건물은 원가를 어떻게 잡냐 이거야. 어떻게 잡아야 되겠어요?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든 돈을 다 계산해 놨다가 전체 원가를 잡아줘야 되지 않겠어? 네. 그러면 짓는 기간이 긴 건 기고 짧은 건 짧은 거잖아. 어떤 건물은 막 2년 걸리고도 어떤 건물은 2달 걸리고 하잖아. 그죠? 하여튼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든 돈을 다 모아놓고 계산해 놔야 되지 않겠어? 네. 그때 계산할 때까지 건물 완성이 안 됐지만 완성될 때까지는 잠시 건물 대신 뭘 해라? 저 이름으로 써가야 되지. 알았죠? 그게 이름이 뭐예요? 시작. 건설중. 자, 그럼 해석은 뭐예요? 건물을 짓다가 건설이야. 닮아 건물을 짓다가 건설이라고. 건물 짓고 있는 중인 자산 어때? 괜찮죠? 네. 자, 됐나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만약 토지를 10억 주고 샀다. 먼저 토지 얼마? 10억. 대변의 현금 10억. 자, 그럼 이 토지 이제 우리 거야. 자, 여기다 이제 건물 지으려고 그래. 자, 건물 지으려면 우리가 신축하려면 뭐 어떤 돈이 먼저 나갈 것 같아? 괜찮아 얘기해봐 그냥. 계약금. 계약금. 아니 건물 내가 짓는데 무슨 계약금을 줘요? 없는 건물 내가 짓는다는데 지금 우리가 돈 들여서 짓겠다는데 건설회사 통해서 알았죠? 신축 이해가요? 그러면 건물 짓기 위해서 우리가 건물이 없어요.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니까. 신축 건물 올리려고 지으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제조회사니까 우리가 짓는 게 아니고 건설회사 통해서 돈 주면 다 지어줘요, 안 지어줘요? 지어줘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돈이 먼저 나갈 것 같아? 용역비. 먼저 설계를 해야 되겠지. 건축 설계. 그럼 전문가들 캐드로 가지고 해주잖아, 그죠? 뭐 다른 것도 돈 나갈 일이 많지만 이해가요? 네. 자, 그러면 설계 비용이 나갔다. 설계 비용이 나갔다. 설계하는데 500만 원 나갔다. 대변의 현금 500만 원. 됐나요? 이거 다 뭘 위한 거야? 신축 건물 위해서 나간 돈 아니에요? 네. 시작. 건설 중인 자산 얼마? 500만 원. 알아들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설계도를 들고 이제 건설회사 찾아가요. 가가지고 견적을 내요. 이 도면대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얼마 주면 지어줄래 했더니 3억 달래. 알았죠? 자, 그럼 3억에 지어주기로 오케이. 서로 계약을 해요. 그걸 도급 계약이라고 그래요. 알았죠? 그 대신 이제 계약금을 1억을 먼저 달래. 그리고 한 중간쯤 한 달 뒤에 중도금도 1억 달래. 그리고 완공되면 마지막 1억 달래. 뭐 이런 식으로. 그 계약하겠나. 아무튼 자, 그럼 계약했어 안 했어요? 했어요. 계약을 했어요. 계약금 얼마? 계약할 때 현금 얼마 달래요? 이거 됐나요? 예? 이것도 다 건물값 아니에요? 네. 자, 중도금 줬어요. 됐나요? 현금 얼마? 1억. 건설 중인 자산 얼마? 1억. 자, 완공이 되었어요. 자, 완공되면 이제 차후에 있던 뭐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 얼마? 2억 500만 원. 2억 500만 원. 자, 여기 그러고 나서 얼마 더 줘야 돼요? 1억 더 잔금. 줘야죠? 음. 아, 3억이 하기로 했잖아. 음. 금방 잊어먹어요? 자, 그러면 건물 완공하기 위해서 3억하고도 500만 원 들었다. 맞나요? 네. 자, 얘를 취득원가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건설 중인 자산은 언젠가는 뭐가 돼요? 건물이 된다. 맞나요? 네. 건물이 자산이죠? 자산이 되면 자본이 증가되죠, 자동으로. 그래서 처음부터 자본이 아니라 자산을 증가시켜서 자본이 증가시키게끔 만드는 작업을 우리는 자본화라고 해요, 자본화. 그래서 항상 건설 중인 자산 하면은 따라다니는 말. 시작. 자본화. 왜 자본화예요? 언제라는 자산이 증가되게끔 만들어 줄 것이고 자산이 될 것이고 맞아요? 자산이 증가되면 곧 자본이 증가되는 상황이 된다 해서 이걸 자본화. 그러니까 자본화. 화자가 될 화자. 자, 그래서 자본화 글자만 나오면 건설 중인 자산. 바로 0.1초에 튀어나와야 돼. 알았죠? 자, 건설 중인 자산 설명 끝. 자,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은 언젠가는 뭐가 돼요? 얘가 사라지면 이제 완공이 돼서 사라지면 뭐가 돼요? 빨리요? 자산이 된다. 아니 아, 건물이 된다. 건물로 변해요. 다른 걸로 변할 수가 없죠. 토지가 될 리는 없잖아. 그죠? 아니 저게 차가 될 수는 없잖아. 그죠? 언젠가는 건물로 변할 거예요. 언젠가는.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 잘 들어요? 쟤도 언젠가는 곧 건물 될 거니까 유형 자산으로 받아주자. 알았죠? 네. 원재료 제공품도 언젠가는 제품 만들어서 팔 거니까 판매용인 물건으로 잡아주자. 자, 이게 건설 중인 자산. 됐나요? 네. 일반전표. 이십사 페이지. 사 24페이지. 자, 제목 유형자산 중에서 시작. 건설 중인 자산만 모아놨어요. 공개 14년 동안 나온 문제 그대로. 알았어요? 네. 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총 얼마? 4억 들었는데 4억 들어야 될 텐데 그 중에서 우선 일단 5천만 원만 먼저 보내줬어요. 건설회사에 달래기를 줬다고 알았죠? 네. 뭐 계약금이라도 좋아. 다른 계약금은 선급금이죠. 근데 이거 계약금은 선급금이 아니야. 알았죠? 네. 건물 짓기 위해서 준 돈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봐야 돼요. 알아들어요? 네. 그것도 신축 건물 때 그러는 거야. 만약에 봐봐요. 건물이 존재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없어요. 존재하는 건물을 사는데 계약금 준 거는 선급금이야. 알았죠? 이해가냐고요? 네. 근데 얘는 신축 건물이야. 신축 건물을 위한 건물을 새로 지을 때 건설회사한테 주는 계약금은 전체 도급 금액의 일부를 주는 거니까. 알았죠? 네. 얘는 바로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이런 차이점의 분개가 나오는 거야. 알았죠? 자, 됐나 이거? 이해했어요? 네. 자, 1차 준도금 주는 것도 뭐로 해라? 빨리요? 다 건설 중인 설명했어. 자산. 건설 중인 자산. 자산. 됐나요? 네. 다음. 자, 이거 이해됐죠?
땅은 이미 우리 회사 거예요. 이미 땅은 존재한다고요. 장부에도 땅은 이미 우리 회사로 돼 있어요. 샀든지 훔쳤든지. 알았죠? 자, 오늘은 땅에다 뭘 하기 위해서 공장 건물을 짓기 위해서. 그러면 건물 지을 돈이 필요한 필요해. 필요해요. 근데 회사 돈이 있으면 회사 돈으로 이 건물 지으면 될 거 아니야. 건설에 가서 그죠? 네. 근데 만약에 회사에도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 빌려서라도 짓고 싶다. 그래서 빌리는 거예요. 은행한테 빌리는 거예요. 자, 견적보험이니까 한 3억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은행한테 3억을 빌립니다. 자, 기간은 5년 빌렸어요. 이 돈으로 이제 뭐 하려고? 건물 지으려고. 회사 돈이 많이 이렇게 있으면 회사 돈으로 건물 짓는 데 쓰면 되는데 없으면 빌려서라도 건물 지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네. 자, 회사 돈이든 빌린 돈이든 자, 언제나 갚을 거지만 이 돈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차익금. 건물 지을 때 필요한 돈, 건물 짓기 위해서 필요한 돈. 그래서 이걸 우리는 건설 자금이라고 해요. 알죠? 건설 자금. 자, 근데 건설 자금을 회사 가지고 있다면 회사 돈으로 하면 되지만 빌렸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자를 줘야 되겠죠. 그죠? 자, 이자도 주기로 했어요. 1년에 한 번씩. 알았죠? 몇 년 동안? 5년 동안. 5년 동안. 그래서 이자만 1년에 한 번씩 주다가 만약 5년째는 원금도 다 갚기로. 그런 조건으로 빌렸다. 맞나요? 네. 자, 그럼 중요합니다. 차변의 현금 얼마 빌렸어요? 빨리요? 3억. 대변에 뭐예요? 장기 차익금. 장기 차익금 얼마? 3억. 자, 국민은행한테 빌렸다 이거야. 자, 두 번째. 이 돈을 가지고 와서 건설회사에 가서 한 칼에 다 주고 계약상 주고 지어달라고 계약을 맺었다. 자, 이 건설 자금을 빌린 거예요. 네. 자, 현금 얼마? 3억. 3억 주면서 건설회사에 주면서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네. 이 돈을 우리는 시작 건설 중인 자산. 중인 자산.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짓기 시작했어요. 이제 건설회사가 와서 짓다라고 말했죠? 그런 사이에 자, 1년이 됐어요. 빌린 지. 자, 이자를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요. 줘야 돼. 이자를 주게 됩니다. 자, 이자가 100만 원이라 가자, 1년에 그냥. 자, 현찰 줬어요. 현금 얼마? 100만 원. 맞나요? 네. 차변에 뭘까요? 자, 이자를 주게 되면 그 이자 이름을 시작 건설자금 이자. 건설자금을 빌려서 주는 이자는 빌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회사 돈 있으면 이자 줄 이유가 없죠, 그죠? 네. 아니 건설자금 빌렸다면 이제 이자를 주게 돼요, 그죠? 됐나요? 네. 자, 얘는 몇 년 걸리냐면 자 2년 걸린대요. 2년 완공시 2년 만에 완공이 된대요. 알았죠?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이자 줘요, 안 줘요? 줬어요. 얼마 줬어요? 100만 원. 맞나요? 왜 줬어요? 건설 자금을 은행한테 빌렸기 때문에. 그래서 건설 자금 이자를 줬다. 건설 자금은 2년에 걸쳐서 건물 완공되는 이 건물 값으로 쓰려고 빌린 거고, 빌린 돈을 건물 값으로 쓴 거예요. 네. 자, 얘는 뭘까요? 건설 중인 자산.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든 비용이에요. 건물을 신축 건물이든 뭐든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서 든 비용. 취득 재비용으로 봐요. 맞죠? 건설 자금 이자는 시작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신축도 취득이에요. 네. 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취득 재비용으로 본다. 모든 자산 시작 취득 재비용은 그 자산의 원가에 포함한다. 단 단기 매매 전문만 빼입니다. 자, 그럼 얘는 아직 건물이 완공 안 됐으니까 우선 여기다가 얼마? 100만 원. 됐나요? 자,
또 1년 지나서 또 이자를 줘요. 자, 현금 얼마? 100만 원. 차면에 건설 중인 자산 뭐라고요? 100만 원. 자, 이제 완공이 되었어요. 2년 만에. 차별했던 뭐 건설 중인 자산 얼마? 3억하고 200만 원. 뭘로 잡아라 빨리요? 건물 취득원가로 잡아라. 맞습니까? 네. 또 1년 지나서 이자를 줘요. 대변에 뭐라고요? 현금 현금 얼마? 100만 원. 차변에는 이자 비용. 이제는 건설 건물 짓는 거 관계없어. 알죠? 네. 나머지는 이자 비용이에요. 됐어요? 바로 이게 뭐예요? 건물 신축 건물을 위해서 이자 준 것도 건설 자금 이자 준 것도 취득 재병으로 본다는 사실. 고로 건설 주인 자산을 포함해서 결론은 건물 원가에 포함한다. 언제나 건물 원가에 포함되겠죠? 건설 주인 자산. 됐나요? 그럼 건물은 감가상각 해요 안 해요? 해요. 그럼 언제부터 감가상각 해야 돼요? 쓰는 신축 시 건물은. 쓰기 시작할 때부터. 그게 언제예요? 완공된 이후. 건물이 완공될 때부터 이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감가상각 들어가요. 알죠? 그럼 건설 중인 자산일 때는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럼 감가상각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다. 자, 이런 원리가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자금 이자도 취득 재병으로 본다.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자본화. 항상 건설 중인 자산에 플러스 되는 금액을 주이자 자본화라고 해야 하죠? 네. 자, 3번. 본사 건물 수에서 돈을 빌렸는데 차익금. 그에 대한 비용, 이자 비용 700만 원을 줬다. 이때 이 금융비용, 금융기관 알죠? 은행. 은행에 대한 비용이 바로 이자 같은 거에 대표적으로 알았죠? 네? 네. 이 이자 비용을, 이자라는 비용을 전했다, 뭐한다? 자본화하기로 했다. 즉, 건설 중인 자산을 포함해서 언젠가는 건물화 시켜라. 알았죠? 됐냐고요? 네. 자, 착공은 언제 했어요? 올해. 이게 19년도 문제야. 21년도 문제야. 착공은 언제 했어요? 19년 1월에. 19년 1월 10일 날 됐나요? 네. 완공은 올해 21년도 11월 말일에 했는데 오늘은 8월 달이야. 그래 안 그래? 네. 아직 완공됐어 안 됐어? 안 됐어. 안 안 됐어요. 됐죠? 네. 자, 연도가 생각 안 날 때 끝에 숫자 21하고 이렇게 끝으로 한 거 알죠? 네. 요게 21년도 시험에 나온 문제라고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알죠? 98에는 21년도에 98에 됐나요? 네. 자, 다음 공영 신축을 위해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현금을 지급했다. 건설주자는 뭐라고 한다 빨려? 자본화라 그랬죠? 네. 이때 그 빌린 돈 이자 비용은 자본적 지출을 처리하죠. 자본실을 처리하는 게 뭐예요?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야. 유형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야. 즉 이자 비용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알았죠? 네. 어때? 이해가세요 이제? 네. 네, 오케이.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 얘기는 이걸로 끝. 건설 중인이라는 얘기는 이걸로 끝. 자, 건설 중인 자산은 요 정도.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이제 그걸 뺀 나머지 또 이제 나머지 자산들을 또 설명할 겁니다. 자, 얘의 특징은 뭐다? 감가상각 한다 안 한다? 빨리요. 안 한다.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다. 자, 요거 지금 토단도 이렇게 잘 보시라고요. 자, 그런 것들을 단어 부분을 이해하셔야 돼요. 네. 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설명하겠습니다.